보험료 폭탄 언제까지 맞고만 계실 겁니까? 여러분, 국민연금 고지서 받아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이게 과연 충분할까? 언제부터 받는 게 맞을까? 대부분은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하고 미뤄둡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선택은 미루는 순간에도 이미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은 누구를 겁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다만 모르고 선택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 63세. 퇴직 후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이라도 빨리 받아야겠다.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마음이 달라집니다. 병원비 걱정, 생활비 부담, 심리적 안정. 김 씨는 말합니다. 늦게 받다가 못 받으면 어쩌나 했어요. 이 선택 그 자체로는 절대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박 씨는 반대였습니다. 지금은 버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더 받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외롭습니다. 주변의 말, 건강에 대한 불안, 내가 바보인가? 라는 생각. 그럼에도 박 씨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감정을 내려놓고 숫자만 보겠습니다. 조기 수령 얼만 원, 연기 수령 얼만 원. 처음엔 차이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평생 총 수령액 차이 약 3천만 원 이상.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분은 빨리 받는 선택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거의 없는 분,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큰 분, 심리적 안정이 더 중요한 분. 이런 분은 늦게 받는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원이 있는 분, 건강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분, 장수 가능성을 고려하는 분. 선택의 기준은 숫자보다 삶입니다. 국민연금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안전망이고 누군가에게는 노후의 버팀목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지 속의 선택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을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무조건 이득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경차 한 대값 날리는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연금은 무조건 늦게 받을수록 좋다. 오래 살면 이득이니까 연기해라. 그런데요, 제가 엑셀로 실제 숫자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수백 명 상담 사례를 정리해보니까 이 공식 절반은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립니다. 잘못 선택하면요, 건보료 폭탄 맞고 현금 흐름 막혀서 60대 후반에 카드 돌려막기 하는 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나는 당겨야 하는 사람인지 늦춰야 하는 사람인지 깔끔하게 종결 지어드릴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 먼저 핵심 오해부터 정리하죠. 오해 1. 늦게 받으면 총액이 더 많다.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국민연금 구조를 보면 1년 늦출 때마다 약 7.2% 증액. 대신 그동안 1원도 못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금을 투자 상품처럼만 보면 착각이 생깁니다. 연금은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현금 흐름 게임입니다. 오해 2. 나는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연기. 이건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나오고 내가 아프거나 의료비가 몰릴 때 그때 필요한 게 지금 돈이지 80세 연금 증액분이 아니거든요. 판단 기준 딱 3가지만 보세요. 이 영상에서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준 1. 지금 내 통장에 연금 말고 돈이 있는가? 퇴직금, 개인연금, 월세, 배당 같은 현금 흐름. 이게 충분한 분은 연기 수령 검토 대상. 이게 부족한 분은 조기 수령이 오히려 방어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요, 국민연금은 평생 나오는 현금 자동입금기거든요. 기준 2. 건보료 구조를 아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연금 늦게 받으면 소득 없는 무소득자로 몇 년 버티다가 연금 개시 순간 소득 급증. 그 결과 지역가입자 건보료 폭탄,
실제 상담 사례 중에 연금 늦췄다가 월 8만 원 나오던 건보료가 월 28만 원으로 뛰신 분 계세요. 연금 증액분이 건보료로 세는 구조 생각보다 흔합니다. 기준 3. 손익분기 연령을 계산해봤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은요, 조기 수령 대 연기 수령, 몇 살까지 사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이걸 계산 안 하고 그냥 늦게는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김씨 vs 이씨, 연금 가상 대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실제 숫자로 보죠. 김씨 조기 수령, 63세부터 수령, 월 90만 원, 매년 꾸준히 받음, 1년에 약 1,080만 원, 10년이면 1억 800만 원. B씨 연기 수령, 68세부터 수령, 월 130만 원, 대신 5년 동안 영원, 1년에 약 1,560만 원. 승부의 분기점. 어씨는 63세에서 68세 동안 이미 치킨 1,000마리값 이상을 받아놨습니다. 이씨는 68세부터 추격 시작. 그 결과 손익분기점은 약 79세에서 80세. 핵심 질문.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80세까지 큰 병 없이 의료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 질문에 잠깐이라도 망설여지면 조기 수령은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 3줄 요약. 1. 국민연금은 늦게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 아니다. 이 핵심은 현금 흐름 건보료 손익분기 나이. 3. 조기 수령은 손해가 아니라 전략일 수 있다. 지금 당장 할 행동. 오늘 영상 끄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일례 예상 수령액 조회. 2. 조기 정상 연기 금액 메모. 3. 댓글에 63세, 65세, 68세 중 고민 중이라고 남기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케이스별로 딱 잘라서 해석해 드릴게요. 다음 편 예고 앤드 구독 유도. 다음 영상에서는요, 국민연금 받다가 건보료 폭탄 피하는 법. 이거 모르면 연금의 절반이 새어나갑니다. 구독, 알림 해두시면 노후 돈 새는 구멍 하나씩 막아드립니다. 혼자 사는 60대. 이제 보험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조곤조곤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이 좋다, 나쁘다 이런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무조건 나쁜 보험은 없으니까요. 다만 60대 혼자 사는 입장에서 제가 직접 겪어보고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도 보험을 참 오래 유지해 왔는데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보험이 지금 내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이 질문 하나가 제 노후 설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보험으로 말이죠. 자, 오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보험 다이어트 마이너스 내 삶의 계절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기.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자식들 다 키워서 독립시키고 나니 과거에 설계했던 보험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들었던 것들인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걸 농사에 비유하자면 작물은 바뀌었는데 비료는 예전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 증권을 펴놓고 보장 범위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지금 제 나이에 너무 과한 부분은 조금씩 덜어냈어요. 그랬더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면서 생활비 흐름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해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계절에 맞게 한 번쯤 점검해 볼 만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을 현금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방법.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진지하게 보험 상품이나 연금 전환은 상품마다 다르고 조건도 모두 다릅니다. 저는 우연히 제 보험에 연금 전환 옵션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생활비 보조 형태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투자 수익을 내서 부자가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만들어서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안심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본인이 가진 보험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약관을 한번 살펴보거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1인 가구의 실질적인 생존 근육 마이너스 간병과 의료. 혼자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걱정을 한 번쯤 합니다. 내가 갑자기 아플 때는 어떻게 하지? 이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은 제도를 먼저 살펴봤지요.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을 먼저 알고 부족한 부분을 민간보험으로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더라고요. 혼자 있는 밤이 무섭지 않으려면 막연한 공포보다는 정확한 정보가 약이 됩니다. 어떤 보장이 나에게 안전벨트가 되어줄지 정보 차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해요. 최종 결정은 본인의 목, 평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요즘은 정보가 참 넘쳐나죠. 하지만 정보가 많을수록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도 있다, 이런 경험도 있다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작용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지요. 최종 결정은 항상 여러분 본인의 몫입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은 내가 제일 잘 아는 법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에 작은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니어 멘토입니다. 혹시 매달 나가는 보험료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하지는 않으신가요? 나중을 위해 든 보험인데 정작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보험은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상속이 아니라 나의 생존과 안정이 우선입니다. 사망보험금보다 10배 더 중요한 지금의 생활비 확보하는 법. 제가 직접 겪고 배운 리모델링 핵심 비결 3가지를 오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영상의 제목을 보고 아마 깜짝 놀라셔서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험을 깨라니. 30년 넘게 내가 어떻게 지켜온 보험인데 이걸 해지하라고. 원금도 못 찾는데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 네, 맞습니다. 충분히 화가 나실 수도 있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내시기 전에 딱 5분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오래된 보험 증권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노후 자금 5천만 원, 아니 어쩌면 1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60대, 70대 분들 중 열의 9은 자식들에게 남겨줄 사망보험금 그 5천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피 같은 생활비를 보험사에 바치고 계십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뭐라도 남겨줘야지. 장례비라도 내가 마련해놓고 가야지. 그 숭고하고 눈물겨운 부모님의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감성 빼고 자존심 빼고 오직 숫자만 놓고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지난 30년 동안 낸 보험료가 도대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받게 될 그 돈이 과연 여러분이 희생한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듣다가 너무 불편하시면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노후 통장 잔고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긴장 푸시고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면서 지금부터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시간을 잠시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30년 전 혹은 20년 전 여러분의 젊은 날로 가봅시다. 그때 우리는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갓난쟁이 아이들은 밥 달라고 울어대고 월세방 전세방 전전하며 허리띠 졸라매던 그 시절 기억나시나요? 어느 날 아는 설계사가 찾아와서 혹은 친척이 보험 일을 한다고 찾아와서 이런 말을 건넸을 겁니다. 사장님, 사모님, 가장은 책임감이 있어야죠. 혹시라도 사장님이 갑자기 잘못되면 남은 처자식은 어떻게 삽니까?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면 만사형통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덜컥 도장을 찍으셨을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니까. 내가 없어도 내 새끼들 굶기는 건 죽기보다 싫으니까. 그렇게 먹고 싶은 치킨 한 마리 참아가며 사고 싶은 옷 한 벌 안 사 입어가며 그 보험료를 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희생과 헌신 덕분에 자녀들은 무사히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생이 헛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검은 머리는 온데간데 없고 희끗희끗한 백발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고 눈은 침침해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다 커서 제 밥벌이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가정의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지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30년 전 그때 그 마음 그대로 그 죽어서 나오는 돈을 붙들고 있습니다. 마치 다 자란 어른에게 아직도 기저귀를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식들이 여러분 돌아가시고 받을 그 5천만 원,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할까요? 엄마 아빠가 굶어가면서 남겨준 그 돈을 받으면 자식들이 춤을 추며 좋아할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요즘 자식들 똑똑하고 효심 깊습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부모님 죽고 나오는 목돈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계실 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병원비 생활비 스스로 해결하시며 여유 있게 웃으시는 모습. 그것을 100배 1000배 더 원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신데 병원비가 없어서 자식들 눈치 보고 생활비가 모자라서 얘야 이번 달에 용돈 좀 더 줄 수 없니? 하며 손 벌리는 그 상황. 자식들에게는 그게 가장 큰 불효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죽어서 줄 돈 지키느라 살아서 쓸 돈을 다 보험사에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정작 내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을 못 사 먹으면서 죽은 뒤에 나올 돈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미련입니다. 지나간 시절에 대한 집착일 뿐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보험 빈곤층.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소득 절벽이 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은 끊기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으로 살아야 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어떤가요? 30년 전이랑 똑같이, 아니 갱신형이라 더 올라서 20만 원, 3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갑니다. 소득의 20%, 30%를 보험료로 냅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미친 짓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어르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요. 소고기 많이 드시고 제철 과일 많이 드세요. 운동도 좀 다니시고요. 그런데 보험료 내느라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과일이요. 사과 하나에 몇천 원 하는 거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싼 거 흠집 난 거 사옵니다. 보험료 내느라 영양실조 걸릴 판입니다. 이게 바로 보험 푸어입니다. 집 있고 보험 있으면 뭐합니까? 서류상으로는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자산가인데 현실은 당장 주머니에 친구랑 커피 한 잔 마실 10,000 원짜리 한 장이 아쉬운 빈털털이 거지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험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낸 돈 굴려서 자기들 강남에 빌딩 짓고 직원들 1억 원씩 성과급 잔치하는 영리기업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아끼고 아껴서 낸 돈, 여러분이 쓰셔야죠. 왜 죽어서 받으려 하십니까? 그것도 물가 상승해서 똥값 된 돈으로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3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였습니까? 5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인가요? 7,000원, 8,000원 합니다. 물가가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사망보험금 5천만 원. 30년 전에는 집 한 채 살 돈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세 보증금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쯤이면 그 돈의 가치는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똥값이 되어가는 돈을 받겠다고 가장 가치 있는 오늘의 현금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확정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래 내 말이 다 맞다. 근데 이제 와서 깨자니 너무 억울하다. 원금도 못 찾는데 손해가 얼만데 그걸 깨냐.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물론 무조건 해지가 능사는 아닙니다. 해지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금전적인 손실이 확정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지하지 않고도 보험사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아주 현명한 탈출구 3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강력 추천하는 방법. 바로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험사에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보험사야 나 이제 돈 더 이상 못 낸다. 힘들어서 못 내겠다. 대신 지금까지 내가 낸 돈이 있지 않느냐. 그 돈만큼만 인정해서 보장 금액을 줄여다오. 그리고 월 납입은 여기서 끝내자.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라면 5천만 원이나 3천만 원으로 보장을 줄이는 겁니다. 대신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는 0원입니다. 더 이상 돈 안 내도 되고 만기 때까지 보장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해지 환급금 손해도 안 봅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나가던 30만 원이 이제 여러분 통장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 돈이면 1년에 360만 원입니다. 두 분이서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고도 남을 큰 돈입니다. 두 번째, 연금 전환을 고려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 필요 없다. 나 살아있을 때 매달 생활비로 쪼개서 다오.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물론 상품마다 조건이 다르고 이유를 따져봐야 하지만 죽은 돈을 산 돈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아니라 내가 쓸 돈으로 바꾸는 것이죠. 세 번째, 정기보험으로 갈아타는 방법입니다. 만약 자식들이 아직 독립을 못했거나 장애가 있어서 내가 죽고 나면 돈이 꼭 필요하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비싼 종신보험을 깨고 정기보험이라는 것으로 갈아타세요. 정기보험은 평생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기간, 예를 들어 내가 70세 될 때까지만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보장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종신보험의 5분의 1, 심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사망보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보험료 부담은 확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선택 1번.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며 매달 비싼 보험료 내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며 보험 빈곤. 반갑습니다. 시니어 멘토입니다. 지금 창밖은 햇살이 참 좋습니다. 혹시 바쁜 오전을 보내고 잠시 숨을 고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점심 식사 마치고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나른한 오후를 즐기고 계신가요? 어떤 모습이든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하게 쉬어가셔도 됩니다. 화면을 굳이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따뜻한 햇살 아래 빨래가 마르듯 제 목소리를 편안하게 배경으로 둬주세요. 오늘은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수만 가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사소한 결정부터 집을 사고 팔거나 자녀를 결혼시키는 중대한 결정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결정 중에서 유독 우리 마음에 길고 진한 그림자를 남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라는 이름의 그림자입니다. 특히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보험이라는 것을 정리할 때 이 후회는 더욱더 날카롭게 우리를 파고듭니다. 보험을 정리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속으로 삼키고 계신 말일지 모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알아볼 걸.
그때 내가 왜 귀신에 홀린 듯 그렇게 급했을까? 그냥 가만히라도 있을걸. 가슴을 치며 뱉어내는 이 후회의 말들. 듣는 사람도 참 마음이 아리고 말하는 사람의 속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보험을 정리해도 된다 안 된다를 딱 잘라 정해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답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도대체 왜 후회하게 되는지, 어떤 순간에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는지, 그 마음의 경로를 아주 천천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혹시 지금 정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의 이 시간이 결정을 늦추는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결정을 더 편안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귀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장 푸시고 깊게 숨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첫 번째 순간. 그건 바로 마음이 너무 급했을 때입니다. 보험을 해지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가만히 들어보면 놀랍게도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언가에 쫓기듯이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상황은 보통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설계사일 수도 있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이 보험은 진짜 안 좋은 보험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갱신돼서 폭탄 맞아요. 지금 당장 정리하고 갈아타셔야 해요. 그 단호하고도 공포스러운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지켜주던 든든한 방패라고 믿었던 보험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내 노후를 갉아먹는 애물단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썩은 사과를 발견한 것처럼 빨리 내다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입니다. 불안감이 엄습하면 사람의 시야는 경주마처럼 좁아집니다. 오로지 이 불안을 없애고 싶다는 생각, 빨리 이 찜찜한 기분을 털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이성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심지어는 전화 한 통으로 10년 넘게 피땀 흘려 부어온 보험을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해지 환급금이 얼마인지, 내가 잃는 보장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당장의 불안을 끄기 위해 서두릅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합니다. 마치 앓던 이를 뺀 것처럼 후련하고 매달 나가던 돈이 굳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차분하게 머리가 식고 나면 그제야 빈자리가 서늘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자, 내가 뭘 정리한 거지. 그 안에 암 수술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옛날 거라서 혜택이 좋았던 거 아닌가.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이었나? 그때서야 비로소 이성이 돌아오고 증권을 다시 찾아보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입니다. 보험사는 한번 해지한 계약을 절대 다시 되살려주지 않습니다. 후회는 정리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버리는지, 내가 무엇을 얻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움직였을 때 찾아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그 말은 보험 정리에서만큼은 절대 흘려듣지 말아야 할 황금률입니다. 아무리 나쁜 보험이라도 오늘 당장 해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숨 한번 고르시고 천천히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후회는 내 기준이 아닌 남의 기준으로 결정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흔들리는 순간이 바로 비교할 때입니다. 친구분들과 등산을 가거나 모임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꼭 나옵니다. 나 이번에 보험 싹 정리했어. 설계사가 그러는데 옛날 건 다 쓰레기래. 실비 하나만 남기니까 돈도 굳고 너무 좋아. 너도 빨리 알아봐. 자신감 넘치는 친구의 그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는 내가 왠지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나만 세상 물정 모르고 보험사의 호객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만 뒤처지고 손해보는 건 아닌가. 괜히 위축되고 조바심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친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지금 통장에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의 규모도 다르고, 무엇보다 물려받은 가족력과 현재의 건강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분은 건강해서 실비만 있어도 되지만 나는 가족력이 있어서 암 진단비가 꼭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 친구분은 현금이 많아서 아프면 내 돈으로 내면 되지만 나는 모아둔 돈이 부족해서 보험금이 생명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내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우르르 따라하고 남들이 없앴다고 하면 덩달아 따라합니다. 마치 남의 도수에 맞춰진 안경을 내 눈에 억지로 끼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남을 따라 한 결정은 내 것이 아니기에 정리하고 나서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덜컥 아프게 되면 친구를 원망하게 되고 괜히 따라했다고 밤새 자책하게 됩니다. 보험은 유행을 타는 옷이 아닙니다. 보험은 남들과 비교하는 명품 가방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적인 내 생활의 안전장치입니다. 옆집 철수 엄마의 정답이 나에게는 치명적인 오답일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 몸에 맞는 옷은 오직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회는 조금 더 조용하고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찾아와서 가장 아프게 때립니다. 바로 내용을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정리했을 때입니다. 정리하고 나서 한참 뒤에 병원 갈 일이 생겨서야 무릎을 칩니다. 아, 그때 그 보험이 그런 거였구나. 그게 있었으면 이번에 혜택을 봤을 텐데. 내가 미쳤지 그걸 왜 깼을까? 우리는 보험 증권을 볼 때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에 제목만 대충 훑어봅니다. 암보험이라고 써 있으면 암만 되는가 보다. 종신보험이라 써 있으면 죽어야 나오는가 보다. CI 보험이라 써 있으면 안 좋은 건가 보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판단해버립니다. 하지만 보험은 이름표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속 내용, 즉 약관이라는 알맹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옛날 보험들 중에는 지금은 돈을 줘도 가입할 수 없는 보물 같은 기능들이 숨어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사라진 높은 고정금리를 주는 저축성 기능이라든지 아주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다 보장해주는 범위가 넓은 수술비 특약 같은 것들이죠. 또 갱신형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것은 갱신 주기가 길어서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보석 같은 기능들을 모른 채 단지 보험료가 조금 부담된다는 이유로, 단지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혹은 설계사가 옛날 거라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덜컥 해지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며 비슷한 보험을 다시 찾으면 이미 나는 나이가 들었고 병력은 생겨서 보험료는 2배, 3배 비싸져 있습니다. 심지어 가입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밀려오는 감정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비참함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들여다봤으면, 돋보기 쓰고 약관 한 번만 읽어봤으면, 남들 말만 믿지 말고 내가 한 번만 챙겨봤으면, 그런 자책감이 두고두고 마음을 괴롭힙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모르는 채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네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정리를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는 강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정리를 비장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집 대청소를 하듯이 날 잡아서 싹 갈아엎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전부 아니면 전무. 가져가거나 버리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하려 합니다. 제로 아니면 100이라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보험 정리는 도박처럼 올인하는 승부가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게 조금씩 맞추는 미세한 조정입니다. 꼭 해지해야만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해지 말고도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비싼 특약 하나만 쏙 빼서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고, 납입기간을 늘려서 월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정없을 때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써서 더 이상 돈을 안 내고 보장을 줄인 채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주계약은 살려두고 불필요한 곁가지만 쳐내도 됩니다. 마치 집이 낡았다고 해서 집을 통째로 허물고 다시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낡은 벽지는 뜯어내고 고장난 수도꼭지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가장 부담되는 놈 딱 하나만 잡아서 그 녀석의 힘을 조금만 빼줘도 여러분의 숨통은 훨씬 트일 것입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한 번에 다 하려는 욕심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부릅니다. 정리는 속도전이 아닙니다. 빨리 해치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금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겁나면 반만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한 딱 그만큼만 하세요. 누가 뒤에서 쫓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가슴속에 작은 질문 하나만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시 여유가 생기실 때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 보험을 나는 설명할 수 있는가? 내 친구에게 혹은 내 자식에게 이 보험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왜 지금까지 이 돈을 내고 유지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지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그 이유를 비록 서툴더라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보험은 정리하셔도 혹은 끝까지 가져가셔도 후회가 적을 겁니다. 이미 내 것이 되었고 내 통제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보험이라면 왜 가입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해서 가입한 보험이라면 그건 정리를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꼼꼼히